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입니다. 날씨가 한결 따뜻해진 것이 이젠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오면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다리입니다. 저는 이 봄도다리 먹으러 진해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봄도다리, 가을전어, 이런 말이 있을 만큼요, 맛 좋고 영양도 풍부한 이 도다리를 찾는 사람들도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먹음직스러운 도다리 음식들로 한 상 차려봤습니다. 자, 먼저 보기만 해도 이 쑥향이 향긋하게 날 것 같은 도다리 쑥국입니다. 쑥향이 진짜 좋네요. 이 쑥이 올라오는 봄을 기다렸다가 먹는 봄철의 대표적인 별미죠. 쑥의 향긋함과 또 도다리의 이 담백한 국물 맛으로 특히 남해 지역에선 이 봄철 영양식으로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다리 회입니다. 봄 도다리는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뼈째 썰어 먹어야 이 도다리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뼈채 회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이 봄 도다리 뼈채 회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입맛이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횟집에서 먹고 있는 이 도다리가 진짜 도다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었던 걸까요? 봄 한철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도다리의 불편한 진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봄꽃 소식에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먹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봄철 별미 도다리입니다. 횟집마다 앞다퉈 도다리를 내놓습니다. 수족관 안에는 싱싱한 생선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물속을 유영하는 생선들 아래로 도다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다리는 크기가 작아서 뼈째 회로 주로 먹는데요. 봄 도다리를 먹기 위한 사람들로 식당하는 북적입니다. 도다리는 봄철에 새살이 올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쫄깃쫄깃 씹히는 식감도 일품입니다. 때문에 봄의 전령사 봄 도다리는 요맘때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또 하나, 통영을 비롯한 남쪽 지역에서 즐겨 먹는 도다리 쑥국도 시원하고 구수한 맛에 봄철 별미로 손꼽힙니다. 도다리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진짜 도다리를 먹으면 봄이 오면 향기가 느껴져요. 진짜 좋아요. 도다리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탱글탱글한 육질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맛에 다들 봄도다리 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도다리는 어떤 생선일까? 우리는 제철 맞은 도다리를 보기 위해 도다리의 주 산지 통영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도다리 조업을 나가는 선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합들은 뭐예요? 미끼. 뭐 잡는데 미끼예요? 도다리 미끼. 도다리가 홍합을 먹어요? 잘 먹어요. 3월부터 조업을 시작하는 도다리는 주로 근해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늘 조업할 위치. 부표를 건지고 조업이 시작됩니다. 도다리는 통발 작업을 하는데요. 첫 통발을 올려보지만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볼 수 있을까? 고기가 안 나오네. 그런데 이때 왔다, 저 찍었어. 드디어 무언가 잡힌 듯합니다. 통발 안에서 도다리 한 마리가 요동을 칩니다. 오늘 처음 잡히는 도다리. 오늘 처음 잡힌 도다리.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데요.
가자밑과 생선의 특징으로 배 부분이 순백을 띱니다. 갈색 빛깔의 몸체는 타원형으로 길쭉한 형태. 언뜻 광어와도 비슷한데요. 연이어 올라오는 도다리에 선장님 부부도 힘이 절로 납니다. 지금 도다리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지금이 봄철이 제일 맛있지. 살이 지금 오르는 상태거든. 도다리는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잡히며 3월에서 5월 사이에 어획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철이 봄도다리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조업을 마치고 우리는 인근의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제철 맞은 도다리 덕분에 시장도 활기가 넘칩니다. 도다리가 어디 있어요? 도다리가 여기 도다리입니다. 이게 도다리예요? 이게 도다리. 이건 얼마예요? 얘는 1kg에 4만 원. 바다에서 봤던 그 도다리입니다. 이거 양식도 있어요? 양식은 없습니다, 도다리는. 아, 도다리는 양식이 안 예, 도다리는 양식이 없습니다. 아, 양식이 안 돼요? 예, 예. 많이 먹어요, 도다리? 사람들 많이 먹어요? 봄 특수의 몸값도 비싼 편입니다. 아, 이거 도다리예요? 네, 도다리. 키로에 4만 원. 고기 중에 고기 제일 비싸요. 나름의 비싼 이유도 말해줍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어요? 네, 봄에만. 지금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양식은 없어요, 이거? 도다리는 양식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됩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고 자연산뿐이라 비쌀 수밖에 없다는 상인의 말. 광어랑 비슷한데? 강하고 되는 거 같아요. 뭐가요? 이게 강어, 얘는 도다리. 머리가 그냥 붙었어요. 얘는 사강, 구도. 그쪽으로 붙었지. 어느 쪽으로 붙었다, 이가. 얘는 왼쪽에 땅끝 있는 쪽으로 쳐다보고, 머리를 쳐다보고, 구별하는 겁니다. 넙치, 즉 광어는 눈이 왼쪽에, 도다리는 오른쪽에 있는 게 다릅니다. 봄에만 맛볼 수 있다는 도다리. 우리는 자연산 도다리를 주문했습니다. 그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른가요? 뼈째 회로 썰은 도다리회. 썰어낸 모양은 여느 뼈째 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갓 잡아 싱싱해 보이는 도다리회.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검은콩탕 주머니가 좀 있네. 네, 좀 있지. 거뭇거뭇한 생선 껍질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쫄깃이 타고 뼈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랑 싱싱한 느낌, 식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산지가 아닌 곳도 같을까? 서울의 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도다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도다리 있어요? 뭐가 도다리예요? 이거요? 밑에? 이 까만 거? 그런데 좀 다릅니다. 지느러미의 검은 줄무늬가 가장 눈에 띄고 몸엔 흰 돌기가 있으며 산지에서 파는 도다리와 눈 위치도 반대입니다. 얼마예요? 한 마리가 8만 원이야? 요거랑 비슷한 광어는 8만 원, 얘는 2만 5천 원. 자연산이에요? 분명 산지에선 도다리는 양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곳에선 양식 도다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얼마예요? 이거 두릅이 너무 많어.
등 중앙에 나 있는 흰 돌개, 검은 띠가 선명한 지느러미. 다른 곳에서도 이 생선이 도다리라고 합니다. 생김새는 산지의 도다리와 달랐지만 가격은 대중적인 횟감인 광어와 비교해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다면 횟집에서는 어떨까? 늦은 시간이었지만 봄도다리를 맛보는 손님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다리 있어요? 네, 어떤 게 도다리예요? 그게 도다리. 네, 도다리 새꼬시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거고요. 서울의 수산시장에서 본 도다리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아, 얘는 얼마예요? 키로에 26,000원이고요. 광어우로도 크게 틀려요. 훨씬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이거 좋아하시면서 드시면 반하시면 요즘 많이 나가나요? 도다리가? 새꼬시는 도다리만 합니다. 횟집 역시 봄도다리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뼈째 회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덩어리진 회를 어디인가에 넣었습니다. 기계로 써네? 금세 회가 썰어져 나오는데요. 간단히 물기를 제거하고 손님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과연 썰어진 모습도 산지와는 다를까? 자세히 살펴보니 산지에서 본 것과 회 모양은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맛도 비슷할까? 담백하고요. 뼈가 씹으니까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강한 것 같아요. 회 맛도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의 또 다른 횟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양이요. 네. 유난히 회 종류가 많은데요. 광어는 10,000원, 도다리 뼈째 회는 25,000원입니다. 도다리 뼈째 하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수족관에서 도다리를 바로 꺼냅니다. 아, 이거 도다리예요? 도다리를 손님들이 보는 곳에서 손질합니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양식이라는 이 도다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지느러미에 검은 띠가 있는 것이 다른 횟집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주문한 회가 나옵니다. 이곳의 회는 뭔가 다를까요? 이 집 역시 거뭇거뭇한 생선 껍질이 보이는 건 역시 이전에 봤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 지역 9곳 횟집 중 3곳의 도다리 뼈째회를 수거해 관계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양식 도다리라고 판매하던 이 생선, 정말 도다리가 맞을까요? DNA 검사 결과 3곳 모두 도다리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횟집에서 판매하던 생선은 강도다리라는 어종으로 밝혀졌는데요. 어찌된 일일까?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채널의 정상 PD입니다. 다른 면에 좀 보여드릴 영상이 있어서 좀 판단을 부탁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식당에서 저희가 도다리라고 해서 팔고 있는 것을 찍은 거예요. 네. 서울의 한 수산시장에서 팔던 도다리입니다. 지느러미 쪽에 검은 줄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도다리죠. 그렇다면 산지에서 파는 도다리는 어떨까? 이거는 도다리가 맞나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도다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문치가사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 껍질이 조금 거친 게 특징.
이럴 수가. 산지에서 팔던 도다리도 진짜 도다리는 아니었습니다. 도다리는 어떤 생선인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사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다리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도다리의 모습입니다. 표피가 미끈미끈할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점들이 모여가지고 푸른 무늬를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물이 연근에 그렇게 많이 잡히질 않죠. 비슷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도다리라고 봐왔던 어종과는 분명 다른 어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이랑 시장이랑 지금 산지에서 본 게 다 도다리가 아닌가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양식을 하고 있는 강도다리가 있고 또 문치가자미, 자연산인 문치가자미가 있고 도다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도다리는 양식이 되는 건가요? 도다리는 가자미과 안에 들어갑니다만 가자미류의 생선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죠. 그래서 양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강도다리는 다른 것보다는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양식을 합니다. 봄철 되면 전국의 횟집에 도다리 뼈저슬기 회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생선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강도다리 같이 양식산 강도다리를 또 도다리를 이렇게 팔면은 상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도다리는 성장 속도가 느려 양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는 어류도감을 통해 각 어종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강도다리는 둥근 마른 목골로 몸 전체에 흰 돌기가 두드러지며 지느러미에 흑색 띠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산 도다리라 불리는 문치가자미는 체형이 길쭉하며 몸 전체는 갈색을 띠는데 도다리와 같이 눈이 오른쪽에 있어 구별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다리는 어떻게 구별할까? 가자미과 물고기인 도다리는 담배쟁이, 담배도다리라고도 불리며 마른 목골 체형에 몸 전체는 표범 무늬 같은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강도다리는 지느러미의 흑색띠, 문치가자미는 표범 무늬가 없는 갈색 몸체로 구별합니다. 두 생선과 비교하면 진짜 도다리는 표범 무늬의 점만으로도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연히 도다리와는 다른 어종인 양식산 강도다리를 보기 위해 우리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양식장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수조 안을 빼곡히 채운 강도다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양이 100톤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서울에는 이 생선을 주로 팔던데 정확히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도다리라는 거예요, 강도다리. 생선은 보면 날개미 쪽에 색깔이 이쁘게 돼 있잖아요. 노란색하고 검은색 줄무늬가 있죠. 선명하게 돼 있어요. 일반 도다리하고 맛이 차이나죠. 지금 양식 품종으로서 넉지 다한 양도 많아요. 서울에서 먹고 있는 그 강도다리는 다 양식으로 봐도 되겠네요. 한 90% 이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가자미류는 보통 양식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 말한 진짜 도다리 이런 것들은 성장 속도가 느려가지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얘네들은 보다 싶으면 이거 2년 정도 걸리니까 양식 품종을 신선하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도 강해 양식이 활성화되어 있다는데요. 강도다리는 원래 광어 대용으로 양식을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도다리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도다리로 혼용돼 판매된 건 아닐까? 정확한 어종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때도 도다리라고 하지 말고 이제 강도다리라고 표현을 해요. 강이라도 강도다리를 해가지고 오다리 표시 다 강도다리 해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강자를 붙여야죠. 꼭 강도다리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써서 팔 텐데 안 그래요?
분명 강도다리는 도다리가 아닙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시민들은 얼마나 도다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강도다리, 그리고 진짜 도다리, 마지막으로 도다리로 많이 알고 있는 문치가자미와 많이 봐왔던 광어까지.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망설이는가 싶더니 광어를 고릅니다. 이번엔 제대로 도다리를 고르네요. 시민들은 도다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도다리는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광어랑 비슷하다고만 알고 있어요. 도다리 이거 아니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야. 모르지. 난 이거 같아. 부산에서 본 물고기가 이런 것 같아. 도다리라면.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 눈이 왼쪽에 있으니까. 배지느러미 밑에 있고 눈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도다리예요. 광어는 눈이 오른쪽에 있어. 도다리 오른쪽, 광어 왼쪽으로 눈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쪽은 가자미 같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도다리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4가지 어종 모두 비슷하게 선택했습니다. 흔히 접하는 광어를 도다리라고 선택할 정도로 그 차이를 일반인들도 쉽게 구별하지 못했는데요. 우린 진짜 도다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 창원의 한 위판장. 한창 경매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농원에 김천식 도다리. 뭐니 해도 요즘 인기 있는 어종은 도다리. 혹시 우리가 찾는 진짜 도다리는 아닐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치가자미였습니다. 도다리 중에 이렇게 생긴 도다리로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재미야 이거. 장가재미 같는데 이거는. 혹시 요거 잡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우리는 이는 안 잡았어. 이렇게 생긴 도다리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아닌데 도다리. 담배 도다리. 나 맞아요. 담배 도다리. 담배 도다리.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근처에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잡히는데 많이 안 나. 아예 안 나와. 왜, 그럼 어디서 많이 잡혀요? 저기 삼천포 저쪽아. 삼천포 쪽은. 서둘러 삼천포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다리도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담배제이라고 일반 도다리보다 비쌉니다. 맛이 부드럽고 그거는 안정 맛이 있는 도다리입니다. 좀 귀하지. 자주 안 잡히나 봐요. 예, 많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생긴 도다리. 이거는 담배제이. 요즘에 옛날에는 이게 많이 잡혔거든요. 요새 엄청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많이 안 잡힙니다. 좀 보기가 힘들어요? 이 도다리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거제도 있고 남해도 도다리가 많이 납니다. 도다리 보기 참 힘듭니다. 이번엔 거제. 도착한 곳은 거제시 지세포항. 원장님 되세요? 저쪽 지역에 좀 있다고 하는데. 예, 수신기 군대에서 조금씩 납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 예. 이 도다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망배나 새우 조항배를 타면 가끔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다른 배의 선장님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예. 이런 도다리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잡는 어종은 새우인데 이 간혹 가다가 이 방에 이게 한두 마리씩 들어오는 겁니다. 꼭 잡힌다는 그 보장은 못합니다. 재수가 좋으면 만일 잡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내일 아침 조업을 나가는 새우잡이 배의 협조를 얻어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우린 권민수 선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이 배는 새우 조망선으로 항구에서 2시간여 떨어진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수심 깊은 곳에 도착하자 커다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곤 배를 몰아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새우를 잡는데요.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물 속에 뭔가 파닥거리는 게 보입니다. 혹시 도다리가 아닐까? 등에 있는 무늬가 비슷해 보이는데 사진과 비교하니 진짜 도다리는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걷어올린 그물. 계속해서 문치 가자미만 올라옵니다. 도다리는 볼 수 없는 걸까요?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7시간여 조업이 끝납니다. 이게 끝이야. 어릴 때는 고기가 있었어. 지금은 상당히 귀한 고기가 가지고 고기가 없더라고. 도다리를 못 잡는 건가요? 예, 오늘 안 잡히네요. 오늘 나오려고. 또 다른 동료들 배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부탁을 해놨는데. 다른 곳에서 아직 소식이 없어요? 여장을 아직 안 뺐으니까. 좀 더 기다리면 알겠네요. 예. 아쉽지만 항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다른 배는 어떨까? 우리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를 기다렸습니다. 도다리 먹었어요? 담배 도다리는 없어요. 그건 안 들었어요. 며칠 후 거제시의 지세포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요 지서포입니다. 요 오늘 새벽에 작업 나갔다가 담배 도다리가 이게 한 마리 들을 건데. 담배 도다리 찾았어요? 예, 담배 도다리 오늘 들었네요. 바로 지금 가면 되죠? 예. 우린 지체 없이 거제로 향했습니다. 수족관에 보관 중이라는 도다리. 너무 늦은 걸까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때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예.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서울에서 연락 듣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시고. 오늘 새벽 조업을 나간 사장님이 직접 잡았다는 도다리. 우리가 찾던 진짜 도다리가 맞을까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예. 수조안이 다소 뿌옇긴 해도 표범 무늬의 점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게 우리가 애타게 찾던 진짜 도다리가 맞는 듯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수조에서 건져봤습니다. 마른 목골 체형에 표범 무늬 점도 뚜렷이 보입니다. 어휘 도감에서 보던 진짜 도다리가 맞습니다. 담배쟁이라기도 하고 제도다리라고 그러거든요. 흔치 않아요. 이게 지금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서너 마리 정도밖에 안 잡힌다는 귀한 도다리입니다. 회를 떠서 먹으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도다리하고는 맛이 많이 틀려요. 요 제도다리 이건 좀 씹으면 감촉도 아삭아삭하면서 조금 향도 조금 나고 그래요. 고기가. 나란히 있으니 확실히 구분되는데요.
눈이 둘 다 오른쪽에 있긴 했지만 문치 가자미가 타원형으로 더 길고 도다리는 표범 무늬 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회로는 어떨까? 뼈째회를 뜨니 거뭇한 문치 가자미와는 달리 도다리는 속살이 뽀얗습니다. 뽀얀 속살만큼이나 그 맛도 기대되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몇 점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흰살에 분홍빛이 감도는 왼쪽이 도다리 뼈째회, 오른쪽이 거뭇한 문치 가자미 뼈째회입니다. 회 색깔도 차이가 있죠. 힘들게 찾은 귀한 도다리회.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고소한 맛이 되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광어의 그 고소한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강도다리와 문치 가자미하고는 그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각양각색으로 불리는 도다리의 이름을 통일하고 어민들과 상인들에게도 도다리를 바로 알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포항의 한 위판장에서 그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어종을 잘 구별하고 바로 알리기 위해 제작한 어류자원 포스터. 특히 많이들 혼동하는 가자미과 어류들 30여 종 중에 문치 가자미와 도다리가 엄연히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다리의 이름을 찾기 위해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종의 이름을 갖고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그게 참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개선하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이 배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누구나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치 가자미는 문치 가자미로, 강도다리는 강도다리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게 돼야 합니다. 설 자리를 잃은 진짜 도다리, 자신의 이름인 도다리로 불리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먹던 도다리가 진짜 도다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상 판매하는 상인들도 그리고 도다리를 잡는 어민들도 도다리라는 고유 어종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먹는 소비자들도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지난 방송 진짜 홍합을 아십니까? 편에서는 저희는 그동안 홍합으로 불려왔던 지중해 담치의 이름을 제대로 찾아줬습니다. 이번 방송 또한 도다리의 고유 이름을 찾아주자는 의미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진짜 도다리와 그렇지 않은 생선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생선들이 시중에서 도다리라고 팔리고 있는 생선들입니다. 먼저 가장 덩치가 큰 이 녀석. 이건 서울과 경기권에서 양식 도다리로 팔리고 있는 강도다리입니다. 이렇게 몸통이 둥근 마른 목골입니다. 크기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이 두 눈이 입을 기준으로 이 몸통의 왼쪽 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에 마치 호랑이 같은 줄무늬가 있다는 것이 이 강도다리의 특징입니다. 엄연히 도다리와 다른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자미과 생선이 가진 그 특징 때문에 소비자들은 척 보고 도다리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자연산 도다리로 많이 팔리고 있는 사실은 문치 가자미입니다. 남해 지역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인데요. 체형은 아까에 비해서 확연히 럭비공처럼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두 눈은요, 아까와는 달리 입을 기준으로 입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 강도다리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몸통의 색이
진한 갈색을 띠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쉽게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진짜 도다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진짜 도다리입니다. 지역 방언으로 담배쟁이, 담배도다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단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 진짜 도다리는 딱 제 손바닥만하죠.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몸체가 마른 목골입니다. 연한 갈색 바탕에 자세히 보시면 진짜 도다리의 특징은 몸통을 덮고 있는 마치 표범 무늬 같은 가죽 같은 이 점 보이십니까? 표범 같죠? 이 표범 무늬 반점이 진짜 도다리의 특징입니다. 어획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시중에선 이 진짜 도다리 거의 보기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도다리를 먹었던 거죠? 회 맛은요, 앞에서 봤던 문치 가자미 강도다리에 비할 수 없는 진귀한 맛이라고 합니다. 야, 이 진짜 도다리 맛을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취재 중에 양심적으로 어종을 밝히고 파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도다리를 부르는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많이들 혼동하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도 도다리의 명칭을 통일하고 표준명 도다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상인들의 도움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도다리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못했던 진짜 도다리. 도다리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게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도 앞장서겠습니다. 이 맛있는 봄 도다리의 이름을 찾아주십시오. 뭐가 쓰죠? 시중도 폐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폐물. 그게 일어난다. 나오잖아. 그 이물질 같은 거. 그래서 걷어내는 거지. 겁이 있겠지.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덜어내도 안 없어지는 거 보면 아무리 걱정이지만 이거는 못 먹거든, 자체.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엑스플러스. 오늘은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앞엔 다양한 종류의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도 있고요. 또 불고기 전골, 그리고 청국장에 평소에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인데요. 그런데 이 찌개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거품입니다. 찌개를 끓이다 보면요,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이 끓어서 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거품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걷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려야 되는 몸에 안 좋은 성분일까요? 그동안 모르고 지나온 거품의 진실, 그 진실을 지금 엑스플러스에서 공개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생기는 거품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인다는 한 주부를 찾았습니다. 저녁? 네, 이제 지금 하려고요. 네. 딱딱. 고맙습니다, 해야지. 작년부터 이유식을 뗀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음식 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는 주부 유은영 씨.
때문에 매운 걸 못 먹으니까 항상 메뉴가 비슷해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구수하고 시원한 맛의 북엇국입니다. 잠시 후 북엇국이 끓어오르자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유은영 씨에겐 상당히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국을 끓이는 내내 거품을 걷어내기 바쁜데요. 왜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는 걸까요? 그냥 된장찌개건 뭐건 보이는 건 다 걷어내요.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이제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건져낼 수 있는 만큼을 다 건져내요. 이렇게 덜어내도 안 없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음식 먹을 때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덜어내면서 그냥 정말 순수하게 거품이면 방울이 없어질 텐데 이게 그런 것 같진 않고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생겼죠. 아까 되게 많이 건져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어떤 먼지 덩어리 같아요. 세제 찌꺼기 같은 느낌도 너무 들고. 매번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다 보니 북엇국 하나 끓이는데 4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오빠는 거품 있는 거 어때? 음식에 거품 있는 거? 심하면은 신경 쓰는데 조금밖에 안 나면 신경 쓰죠. 여자분들은 덜어 먹어. 살찔까봐. 오빠는? 나는 그냥 먹지. 남자들은 그냥 먹거든, 그런 거. 그 남녀 차이란 말이야? 보통 그런 거 같아. 그럼 좀 논리적이지 않아? 걷어낸 거품을 보여줬습니다. 한 그릇 걷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없어지잖아요. 어머니 들어줘. 저기 머리 감고 나온 비듬. 비눗물. 네. 소중한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생기는 거품이 불순물 같아 보여 걷어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요리할 때마다 거품을 걷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맛있었다. 애기가 이렇게 막 국물을 좋아하거든요, 저 애기도. 그러니까 더 국물에 막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식당은 어떨까요? 제작진과 함께 한 해물탕집을 찾았습니다. 주문한 해물탕이 나왔습니다. 각종 해산물이 푸짐하게 올라간 것이 꽤 맛있어 보입니다. 끓기 시작하자 점점 거품이 올라옵니다. 거품의 양이 상당한데요. 저는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 무조건 걷어내고 먹습니다. 덜어주고 먹어야 돼. 덜어야 돼요? 이런 거 거품 같은 거는 저희 집이 다 걷어내고 먹었어요. 그게 해물이 들어가면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약간 이런 약한 거품들은 양념이랑 같이 넣는 거고, 맑은 칼국수 같은 것도 바지락 같은 거 넣으면 거품이 나오는데 그건 또 맑아요. 뽀글뽀글. 그것도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진짜 이거는 찌꺼기 있는 건 아니야? 난 철학이 있는데? 해감이 잘 안 돼서. 해물탕을 만드는 주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해물탕을 끓일 때 사람이 되게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육수 끓일 때도 거품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초벌을 끓이고 손님상에 가도 거품은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제거를 해도 거품은 계속 나옵니다. 과연 육수에서 거품이 많이 날까? 육수에 쓰이는 재료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채소로 보입니다. 야채로 육수를 끓여도 거품들이 나요? 많이 납니다. 파인뿌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품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디에요? 파인뿌리 있잖아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점점 거품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채소인데 거품이 상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품은 남아 있습니다. 걷어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상으로도 솔직히 좋아보진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손님의 인식도 깔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받는 편입니다.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품을 걷어낸다는 주인의 말. 정말 손님들은 거품을 걷어낼까요?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거품을 걷어내는 손님을 발견했습니다. 해물탕이 끓자마자 거품을 걷어내는데요. 해물 사이로 올라오는 거품을 꽤나 정성 들여 걷어냅니다.
어머님 그 거품을 굉장히 세심하게 걷어내시네요. 거품 특별히 걷어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좀 이렇게 무슨 기름기 이게 좀 안 좋은 찌개 같은 게 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거 불순물일 것 같아요. 가루로 걷어내고 다른 손님들은 어떨까요? 거품을 걷어내는 손님은 또 있었습니다. 접시에는 걷어낸 거품이 상당합니다. 해물탕에 거품들을 항상 걷어내세요? 네. 먹을 때 품 있고 그러면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기분에. 거품은 안 좋은 거지. 기름이 어떤 기름이 나쁜 거. 예를 들어 이물질이 위에 둥둥 뜨거든. 네. 다른 식당은 어떨까요? 종로구의 한 순두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도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거품이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청국장. 청국장 순두부요? 네, 청국장 순두부가 제일 거품이 많이 나고요. 청국장을 넣고 끓여낸 순두부찌개. 다른 순두부찌개보다 거품이 많아 보입니다. 과연 손님들은 거품을 어떻게 할지 지켜봤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받자마자 뚝배기 안에 모든 거품을 남김없이 걷어내버립니다. 평소에 거품을 좀 걷어 드시는 편이세요? 네, 걷어요. 약간 텁텁하고 향나는 좀 맛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 섞여 있는 느낌? 좀 불순 지저분한 느낌이? 네, 산뜻하지 않고. 산뜻하지 않고. 걷으면 맛도 좀 깔끔해지고 맛있나요? 느낌이 그렇지. 아니 너 저런 거 걷어냈으니까 깨끗한 국이나 찌개 수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본에도 그래. 입속에서 걸쭉걸쭉하고 그런 게 없고 먹는 대로 그냥 상쾌한 기분이겠지 뭐. 우리는 취재를 통해 거품은 불순물이다, 깔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반드시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품,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미경 카메라를 통해 거품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등 빨간 양념의 음식과 조개탕, 대구탕처럼 맑은 국물의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끓기 시작하자 거품이 올라옵니다. 청국장과 별다른 양념을 넣지 않은 조개탕도 거품이 생깁니다. 6종류의 음식 모두에서 거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품은 어떤 형태일까? 우리는 음식의 거품만을 걷어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찌개 중 가장 대표적인 김치찌개부터 살펴봤습니다. 16배를 확대해 볼 수 있는 현미경 카메라 위에 김치찌개 거품을 올려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고기 볶을 때 쓰는 기름 같은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돼지기름 같은 거는 돼지기름. 네, 돼지기름처럼 보여요. 김치찌개 거품을 확대해서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과 양념들이 떠다닙니다. 다음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다른 찌개에 비해서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거품을 걷어봤습니다. 다른 찌개들에 비해 자잘한 부유물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품이 제일 많아서 그런지 찌꺼기 같은 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여기 몽글몽글하게 돼 있네요. 김치찌개보다 좀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이게? 얼큰하면서 담백한 맛의 순두부찌개와 라면도 들여다봤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방울과 덩어리들도 보입니다. 맑은 대구탕과 조개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양념이 없어서인지 하얗게 뭉친 덩어리와 거품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험 도중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품이 국물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가 있어요? 좀 끈적한 점액질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끈적끈적거려요?
만져보니 끈적끈적하게 늘어나는 점액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가지 음식의 거품 모두 점액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미경 카메라로 살펴보니 이리저리 건드려 봐도 터지지 않고 뭉쳐 다니는 거품들. 물의 경우도 물거품이 올라오긴 하지만 흔적도 없이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런 반면 우리가 본 대부분의 찌개에서는 한 번 생긴 거품은 잘 터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거품과 달리 찌개 거품들은 서로 뭉치면서 끓어오르는 겁니다. 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북엇국 거품을 모아 12시간 동안 관찰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품이 많이 났던 해물탕집을 다시 찾아가 거품을 모아봤습니다. 해물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시간 동안 관찰하는 내내 작은 거품들은 터져도 거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 거품, 정말 불순물일까요? 거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거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도대체 거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찌개 거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검사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분부터 조단백질, 전분, 아미노질소의 유리단까지 대부분 불순물이 아닌 영양 성분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품을 일으키는 물질은 어떤 한 가지 물질이 아니고 복합적이다. 복합적인데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 특히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을 만나게 되면 급격하게 거품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물거품처럼 이렇게 쉽게 금방 사라지지는 않고 약간 그 끈적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기 직전에 또 다시 발생하고 사라지기 직전에 또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거품이 완성하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과 같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 성분들이 거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파에서부터 마늘, 양파까지 천연 재료만으로도 거품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 마늘, 양파의 경우 모두 끈적한 점액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다당류입니다. 다당류가 거품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품은 맛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거품을 걷어낸 것과 걷어내지 않은 것에 맛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꼭 걷어낸다 하시는 분 손? 꼭 걷어낸다. 꼭은 아니고 이거 걷어낼 때 걷어낸다. 근데 찌개에 따라서 틀린 게 많이 걷어내시네. 거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거품은 반드시 걷어낸다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음식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분도 소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부 한 분이 냄비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 찌개 끓어요? 네. 어머니 이렇게 재빨리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거품을 걷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걷어달라고 해서 거두신 거예요 지금? 아니죠? 아니 내가 그냥 걷었어. 왜요? 어? 왜 걷냐고? 다른 거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안 걷는데 이 해물은 이렇게 걷어내라고 해는 그 어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떤 맛 차이가 있을까요? 맛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맛 차이는 별로 없지. 맛 차이는 없어. 과연 맛의 차이가 없을까요? 비교를 위해 한쪽의 해물탕은 거품을 계속 걷었습니다. 거품을 걷어낸 해물탕과 걷지 않은 해물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달라요? 이거 개운해네. 걷으면 개운하다는데. 개운해서 조금 텁텁해요. 아, 텁텁한 게 확실히 있어요? 걷은 거하고 안 걷은 거. 맛있다.
똑같은 해물탕이 거품을 걷어냈다고 다른 맛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고소한 맛도 나. 구수한 맛. 이거요? 구수하면서 쌍한 맛이 나잖아. 구수하게는 이게 구수해. 구수하면서 구수한 거 이게 맛있어. 깊은 맛은 맛이 나요. 이게 거품을 안 걷었다고 해서 깔끔한 맛만 나요. 깊은 맛은 없어요. 내가. 네, 깊은 맛은 이게 많이 나요. 이거는 그냥 그 해물탕 맛. 거품을 걷지 않은 것이 더욱 깊은 맛이 났다는 사람들. 도대체 왜 맛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거품에 대해 취재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름기라든지 좀 이렇게 엉겨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고춧가루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좀 보였고요. 흔히들 저희가 이제 국물의 거품을 보면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성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성분, 두 번째는 굉장히 작은 입자 성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물 요리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분말 재료들, 고춧가루랄지 후춧가루랄지 이런 것들 중에서 정상 사이즈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들의 그 양념들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먹어도 전혀 해가 되는 물질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 좋은 단백질이나 좋은 전분질과 같은 굉장히 작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영양소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품으로 뜨는 것은 불순물이 아닌 음식의 양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태 땅을 끓여서 한쪽은 거품을 걷어내고 다른 한쪽은 걷지 않았을 때 확연한 색깔의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음식에 따라 거품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김치찌개와 청국장은 거품이 많이 나는 음식이었는데요. 왜 유독 두 가지의 음식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걸까요? 양념 때문일까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의 한 청국장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거품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거품이 나잖아요. 맛이 어떠세요? 진한 맛이 나고 더 좋은데. 어머님들이 청국장 끓였을 때 이렇게 위에서 걷어봐서 맛을 봤잖아. 맛을 봤지. 맞아. 그때 어떤 맛을 봤어? 아, 어머님들이. 이거는 안 걷어내도 돼요. 청국장이기 때문에. 걷어내질 않아요. 거품을 걷지 않고 먹는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청국장의 거품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른 찌개하고 달리 청국장은 콩을 발효해서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질이나 또는 단백질, 지방 성분이 결합이 되면서 그런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은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품 안에 이미 청국장이 갖고 있는 맛과 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을 만약에 걷어내 버린다 그러면 그런 게 구수한 맛이 같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면역 증강 성분인 폴리글루탐산과 펩타이드 성분이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 펩타이드가 청국장의 맛과 향을 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발효된 것일수록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발효 과정을 거친 한식 간장과 일반적인 혼합 간장을 비교해봤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간장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반드시 걷어내야만 하는 거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112회 방송된 착한 라멘집,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또 지금 뭐 끓이시는 거예요? 이제 소금 끓이기 시작한 지 30분도 채 안 됐지만 엄청난 거품이 올라옵니다. 국물이 이게 피 자체가 이제 물에 끓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피거품이거든요. 피거품.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 안에 피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깨끗하게 제거가 돼야 최대한 잡내가 덜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걷어내야 되나요? 예, 무조건 안 걷으면 일단은 뭐가 다르냐, 뼈 색깔이 달라지고 일단 육수 색깔 자체가 스프 색깔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먹거든요, 사실. 핏물이 응고된 거품에서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식당에선 어떨까? 각종 채소와 고기를 뜨거운 육수에 넣고 익혀 먹는 샤브샤브입니다. 이곳에서도 거품을 걷어내고 먹는 손님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찌개 거품도 걷어내세요? 어떠세요? 아니, 고기를 특히 걷어내야 되겠어요. 여기 또 생선 핏물이 응고돼가지고 이렇게 또 막 거품 같은 안 나더라고. 피는 일단 나오면 안 돼. 그건 아주 피를 걷어내야 되고. 꺼내야지. 마음이 놓인다? 어머님 세대들은. 고기를 익힐 때 나오는 거품은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음식점은 어떨까? 서울의 한 소불고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담백하고 달콤한 맛의 소불고기 전골입니다. 끓기 시작하자 거품이 올라옵니다. 흙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덩어리져서. 소불고기 전골에 올라온 거품을 종업원이 직접 걷어줍니다. 아, 이렇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걷어내고 드시면. 깔끔한 맛을 위해선 걷어내는 것이 좋다는 직원의 말. 우리는 거품을 걷어 직접 먹어봤습니다. 덩어리진 고깃집 같은 게 혀에 남아서 확실히 좀 텁텁한 식감이 있어요. 약간 살짝 누린내 같은 것도 조금 알게 모르게 살짝 느껴지는 게 있고. 고기를 이용한 음식들에서 유독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거품이 조금 더 많이 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일 거품이 많이 나는 거는 핏물을 전혀 빼지 않고 고기로 국물을 내면은 진짜 거품이 많이 나고요. 그러면 고기 핏물이 엉겨붙어서 약간 갈색 거품이 뜨거든요. 실제 핏물만 끓여봤을 때도 거품이 순식간에 차오르고 그 색깔도 탁합니다.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엉겨붙으면서 좀 혀 끝에 맛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기의 특유의 이제 비린 맛이라든지 그런 것을 없애고 또 혀에 남는 텁텁한 맛이라 그러죠. 그런 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핏물을 빼고 거품을 좀 걷는 것이 또 깊은 맛을 느끼기에는 좋습니다. 조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의 거품은 해감의 차이에 따라 불순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거품은 걷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해감이 충분치 못하거나 해감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성분들이 장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속에 나오는 거품은 좀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품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었습니다. 찌개를 끓일 때 단백질 성분에 열을 가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자연스레 거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거품을 이물질, 불순물, 노폐물, 나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찌개의 형태가 변하는 것일 뿐 해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깔끔한 맛을 위해 거품을 과하게 걷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것은 음식의 양념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쯤은 걷지 않고 음식의 깊은 맛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즐겨보시길 바랍니다.